그래서 일광신도시는 이제 해운대가 많이 올라줘야 이쪽이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해운대의 흐름을 보면 우동이 먼저 치고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동, 그 다음 재송동, 그리고 나면 이제 일강이 오르고 그 다음 좌동이 오를 거예요. 예. 8458님, MVP 8458님 질문입니다. 일강신도시는 언제 오를 수 있나요? 자, 일강신도시의 상승에 대한 메커니즘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일광신도시. 자, 여기는 일광신도시 자체가 좋아지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있을 건데, 가격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시세가 형성되는 원리로 본다면 일광신도시 자체의 매력이 제 생각에는 한 30%. 그러면 나머지 70%는 뭐냐? 첫 번째는 부산의 전체 시장, 두 번째는 해운대 시장. 이게 이 70%거든요. 그러면 일광신도시가 많이 못 오른 거는 뭐냐면 해운대가 많이 못 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운대가 많이 오르면 상대적으로 이제 그 해운대의 위성도시 역할을 하는 일광신도시가 많이 올라갈 거예요. 이게 분당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분당이 강남의 이제 위성도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남이 많이 올라가면 분당이 따라 올라갑니다. 예, 도시의 이제 기능이 그렇다는 거예요. 일광과 분당을 꼭 비교한다 이 뜻이 아니라 도시의 기능상 이렇게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광신도시는 이제 해운대가 많이 올라줘야 이쪽이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해운대의 흐름을 보면 우동이 먼저 치고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동, 그 다음 재송동, 그리고 나면 이제 일강이 오르고 그 다음 좌동이 오를 거예요. 예. 아마 아니면은 좌동과 일강이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일강이 조금 더 빨리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재송동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재송동이 지금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동이 움직여줘야 재송동이 움직이는데 중동이 이제 조금 움직이고 있고 재송동이 르엘 리버파크 센텀 호재가 있으면서 또 조금씩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일강은 빠르면 올해 중에 오를 것 같고 늦어도 2년 내로는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5억대 84로 보고 있는데 센텀 협성 르네상스, 센텀 비치 푸르지오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센텀 협성 르네상스는 자 지금 매매가 한 5억 9천 정도에다가 전세가율 한 62.4% 정도고 14년차 된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센텀 르엘의 호재를 바로 받을 수 있는 아파트고요. 다음에 이제 센텀 비치 푸르지오, 밀락동의 센텀 비치 푸르지오는 역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네요. 이게 이제 넘어오면서 같이 좋아져야 됩니다. 5억 9천이고 이거 정고점 한번 확인해 봅시다. 센텀 비치 푸르지오는 한 24.4% 빠졌고 그 다음에 정고점이 8억까지 갔었네요. 센텀 협성 르네상스 7억 9,500 거의 비슷했네요. 거의 비슷했고 지금 시세도 거의 비슷하네요. 네. 일단 두 개는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센텀 비치 푸르지오나 센텀 협성 르네상스나 좀 그놈이라서 그냥 취향에 맞춰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 중에서 좀 더 싼 급매물 있으면 들어가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하나를 선택하라면 한 5점 정도, 10점까지도 아니고 5점 정도 높게, 과거에는 비슷했지만 이제 르엘이 들어오기 때문에 센텀 협성 르네상스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래를 보면 단기적으로 보면 푸르지오가 나은 것 같고 단기적으로 보면 한 5점 정도 센텀 비치 푸르지오가 좀 앞설 것 같고 장기적으로 보면 센텀 협성 르네상스가 한 5% 정도 앞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보고 고르라면 센텀 협성 르네상스를 갈 것 같은데 이거는 제 개인 차기 때문에 그냥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시면 됩니다. 네. 5% 정도 차이입니다. 이거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동네 푸르지오 에듀표레 74 타입 계약했는데 너무 성급했나 싶고 걱정이 많아서요. 이번에 이제 여기 분양이 8억 2천에 분양했죠. 8억 2천에 분양했고 76 타입은 보자. 76 타입은 30평이 오히려 30평이 조금 인기였습니다.
2.5대 1. 요렇게 이제 청약 시장을 볼 때는요. 84 타입이 일단 원래는 항상 기준이 됩니다. 일단 메인 기준은 84 타입인데 84 타입이 보통은 5대 1 이상이 나오면 괜찮게 나왔다라고 보통은 이게 기준점입니다. 84 타입 5대 1 이게 보통은 이제 기준점이고요. 근데 이 지역은 84 타입이 439세대인데 오히려 74, 76 타입이 인기가 더 있었습니다. 74 타입이 제일 인기가 좋았어요. 이거는 왜냐면 사람들이 엄청 선호하는 입지는 아닌데 가격에 대해서 맞춰서 가다 보니까 7억대가 오히려 인기였다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예, 그 말인 즉슨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입지는 아니다. 예, 선호도는 조금 떨어진다. 그렇다고 이게 안 좋다가 아니라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입지다. 예, 비교적 좀 떨어진다. 이거 그냥 결론은 이게 제 생각에는 부산 시장에 힘입어 가기 때문에 안 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지금의 마치 이 조심해야 되네. 예. 그냥 오르기는 오를 것 같은데 조금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효율성은 조금 아쉽다. 예. 그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은 조금 아쉽다. 그러나 뭐 안 오를 아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뭐 이걸 샀다고 떨어지거나 이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하락장이 왔을 때는 그때는 방어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신축 대단지 브랜드 발은 있지만 입지가 좀 부족하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게 하락장이 오면 시간이 지날수록 입지가 중요해지는데 하락장에서 방어하기는 좀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승장이 왔을 때 이것 또한 아까 표현대로 뒷사람 있을 때 어느 정도 매도 타이밍을 잡고 가셔야 되고 그렇게 간다면 뭐 안 오를 아파트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이제 기회비용이 조금 아쉽다 뿐입니다. 네. 그래서 떨어질까봐 걱정이다. 이런 걱정은 지금 기준으로는 조금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나중에 팔타임을 좀 잘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예전 영상에서 이 편한 세상 동네 아시아드 25평 정고점을 돌파해 매수할 수는 있으나 다른 곳을 보겠다고 하셨는데 제 개인적으로 해당 아파트 급지와 신축 여부, 학군 등을 고려하면 명륜 아이파크 1단지 27평과 비슷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판단 중입니다. 명륜 아이파크 1단지 27평 정고점이 7억 8,800인데 해당 금액대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자, 동네 아시아드 이렇게 이 편한 세상 동네 아시아드이고 지금은 이제 8억 25평이 6억 3천입니다. 6억 3천. 이게 이제 6억 3천이고 예, 정고점을 보면 자 예전에 이제 이게 정고점을 거의 다 왔죠. 돌파했나? 역대 최고가 돌파했네요. 그래서 정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조금 아쉽다라고 표현한 거지. 제 생각에도 오르긴 오를 것 같아요. 요거 25평이. 그러면 요게 지금 현재 명륜 아이파크 와 이거 27평과 비슷하게 가지 않겠냐라는 질문이고 예, 이거랑 비슷하게 가겠네요. 예. 요거랑 이제 비슷하게 갈 것 같고 잘 보셨습니다. 얘가 지금 27평이 명륜 아이파크 27평이 6억 4천이고 제가 6억 3천이라는 거는 거의 비슷한 급이고 제가 조금 더 신축이죠. 그러면 구축인데도 불구하고 얘가 조금 더 높아요. 그 27평이 그러면 요 27평이 7억 8,800까지 갔었는데 얘가 7억 8,800까지 갔었는데 그러면 저는 이 편한 세상 동네 아시아들을 다시 재평가를 한다면 한 요 정도 봐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7억 7천 정도를 봐도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사이로 보면 될 것 같고 금액은 정고점 돌파하고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억 7,800 이상 돌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잘 보셨습니다. 잘 보셨고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확답을 듣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석하면 좀 바른 방향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 영상 많이 보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결론은 그래서 이거 돌파하고 갈 것 같다. 네. 그리고 잘 보고 계신다. 부동산은요 크게 우리가 부산 아파트 이렇게 놓고 보지만 사실 부산 아파트를 보려면
특히 전국을 이래 보면서 특히 서울을 좀 잘 봐야 됩니다. 서울이 선행하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이제 서울의 대표 아파트가 잠실 엘스, 뭐 엘리트라고 부르죠. 그 잠실 엘스, 서울을 잘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서울 부동산을 잘 보려면 국내 주식장과 같이 한번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주식도 잘 보려면 미국 주식, 그 다음에 유동성 체크를 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예전에는 아니었지만 금과 코인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제 원자재인 이런 금, 은, 그 다음에 금은의 동향, 코인의 동향, 이거를 같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부동산을 계속 보다 보면 이제 우리가 선행 지표 혹은 이제 관련 지표로 유동성을 보게 되고요. 요때는 글로벌 유동성입니다. 글로벌 유동성, 이거 해외의 유동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봐야 되고, 이게 이제 비트코인을 먼저 자극시키고요. 그리고 나면 이게 미국 주식을 자극시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국내 유동성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국내 주식장을 같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국내 경기죠. 그리고 나면 서울 부동산, 그리고 나서 이게 부산 아파트, 요렇게 흘러가거든요. 나중에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이게 자연스럽게 보일 겁니다. 근데 이거를 더 빨리 익히고 싶으시면 따로따로 이거를 공부를 계속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내가 부산 아파트 투자를 더 잘하기 위해서 글로벌 유동성도 보고 코인도 보고 미국 주식도 보고 하면 이게 더 잘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흐름을 보기 때문에 이거를 봐놓으면 좋고요. 그리고 때로는 이제 우리가 이번에 경험했잖아요. 22년, 23년 이 폭락장 때 어디부터 튀어 올랐어요? 코인부터 튀어 오르고 그 다음 미국 주식이 올랐잖아요. 저 또한 이제 이거를 공부하는 이유는 부동산, 사실 그냥 엄밀히 말하면 부동산쟁이가 왜 이거를 보냐면, 첫 번째는 저도 이제 투자자이기 때문에 돈이 되는 곳을 보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리스크 헤지입니다. 저희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 고수들도 어떻게 이야기를 했었냐면, 우리가 지난 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IMF 때 부동산 샀던 사람들이 재미를 많이 봤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부동산 샀던 사람들이 부를 많이 이루었다. 그래서 제 세 번째 위기가 오면 우리는 부를 이룰 수 있을 거야 라고 많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있었어야 되는데, 자본이 있었어야 부동산을 사는데, 문제는 부동산을 계속, 부동산쟁이다 보니까 부동산을 들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부동산이 전체가 꺾였던 거예요. 지금이야 이제 서울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서울에서 강남 입지 좋은 강남과 마영성 위주로 올랐거든요. 특히나 23년도가 강남 위주로 일부 단지가 올랐던 거지 전체가 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번지 점프를 하기 힘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요때 이제 원화 자산이 아니라 달러 자산을 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먼저 올랐던 달러 자산을 팔고 원화 자산에 이제 국내 부동산을 샀을 때가 가장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타이밍이었단 말이에요. 요런 걸 보면서 왜 정말 고수들이라든지 큰 금융기관들은 이렇게 이제 포트폴리오 분배를 하는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부를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하게 되면 내가 투자 수익률도 더 올릴 수가 있고요. 리스크 해지도 되고, 그 다음에 돌아가는 판도 더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는 겁니다. 네. 구해줘 아파트라고 해서 이제 저랑 용 소장님 해가지고 구해줘 아파트 진행을 하거든요. 1차적으로 상담을 해드리고 단지픽, 그 다음에 현장 답사, 그 다음 부동산 계약대, 대출 및 법무사까지도 다 소개 및 이제 다 알아봐 드립니다. 그래서 거의 올인원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지금 이제 할인해서 55만 원에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필요하시는 분들은 구해줘 아파트 요거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